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치과 정보를 재밌고 유익하게 기행을 삼는 치과 원장 김지용입니다. 오늘 주제는 입냄새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는 여러분 입냄새 나시죠? 입냄새에 대해서 우리가 왜 날까 이런 것들 궁금하실 거예요. 물론 대충은 다들 알고 계시고 음식을 먹으니까 나지. 그렇지만 음식을 안 먹어도 날 때도 있습니다. 뭐 살면서 다들 연애 한 번씩은 해보셨죠? 뽀뽀도 한번 해보셨죠? 다양한 입냄새들 많이 맡아보셨죠? 사람마다 입냄새가 다들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냄새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상당히 주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계획이고 중간중간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강님 PD님 알겠죠? 시작을 하겠습니다. 크게 입냄새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입에서 나는 원인이 아닌 경우, 근데 양치를 물론 우리가 하긴 하지만 제대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성장기 친구들은 양치를 대충 하죠. 그런 경우에는 입에서 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입에서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입에서 나지 않는 경우도 아니고 입에서 나는 경우도 아니고 둘 다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자, 마음에서 나는 냄새. 이게 뭘까요? 자,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성장을 하고 인지 기능이 완전히 갖추어진 어른이나 청소년 정도가 되면은 자기 입냄새가 어느 정도는 분별이 됩니다. 내가 입냄새가 난다. 이런 경우에는 양치를 해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입에서 나는 입냄새가 맞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음식물 같은 걸 섭취하면은 음식물이 입안에 남아있으면은 음식물 쓰레기 생각하면 됩니다. 부패를 하잖아요. 그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가 이제 침이랑 섞이면서 밖으로 배출되는 게 입에서 나는 입냄새겠죠. 이거는 간단하고 다들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입에서 질환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은 나이가 많이 들거나 전신 질환이 있으시거나 이러면은 잇몸이 많이 안 좋아지죠. 풍치라는 게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잇몸 살이 썩는 거예요. 말 그대로 썩어서 나는 고름 냄새 같은 것들이 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치질로도 해결이 잘 안 되겠죠. 고름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런 경우에 나는 냄새도 입에서 나는 냄새인데 이런 때는 이제 근본적인 입의 치과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주로 노인분들이나 약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냄새라는 거는 어떠한 그런 액체 같은 물질들이 증발될 때 납니다. 약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입이 금방 말라요. 그러니까 구강내가 항상 증발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더 많이 퍼지고 나는 겁니다. 커피 먹고 나는 냄새도 커피가 증발되면서 나는 냄새. 그쵸. 커피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 같은 성분들이 구강 건조를 유발해요. 그래서 커담 유명하잖아요. 남자분들 아실 텐데 커담이 남성분들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 커피랑 담배에 들어있는 중요 성분이 카페인, 니코틴이잖아요. 그 둘이가 시너지가 생기니까 둘이서 아주 춤을 추는 환상의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밖으로 배출되면서 냄새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입이 아닌 경우는 뭐냐? 이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너는 진짜 깊은 데서부터 냄새가 올라오는구나. 너는 진짜 어디 발에서부터 입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 실제로 진짜 내장기관에서 올라오는 냄새도 있습니다. 곱창 같은 거 손질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돼지 누린내 같은 거 많이 나잖아요. 사람도 사람 누린내가 있습니다. 땀 냄새들도 다양하듯이 속냄새도 다양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음식의 기호라든지 그 사람의 가진 유전적인 성향에 따라서 속냄새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입 밖으로 배출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은 내부에서 자정이 돼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앓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장기관 자체가 깨끗하게 순환이 잘 안 됩니다.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내부의 청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냄새가 스멀스멀 입 밖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질병을 예측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 단내가 오히려 나요. 나는 양치도 잘 안 하고 근데도 달콤한 냄새가 난다. 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난 타고났나? 축복받은 유전자 아닙니다. 축복받지 못한 유전자예요. 양치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악취나 아니면은 이상한 향기가 난다. 이럴 때는 이 전신 질환을 의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입냄새의 큰 두 갈래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는 이 두 개가 거의 100%였다고 보면은요. 이제 요새는 새로운 질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오는 입냄새. 이게 뭘까요? 원장님이 하연님한테 했을 때 나는 그런 냄새? 영화 이런 데도 보면은 악귀들한테는 냄새가 나죠. 악귀 냄새.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구취가 나지 않는데 구취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취라는 것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후 이렇게 불면은 그 농도가 이제 정상 범위 내면은 이거는 구취가 아니다라고 이제 파악하는 원리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구취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오히려 작습니다. 근데 본인이 끊임없이 입냄새가 난다고 주장을 하셔요. 실제로는 안 나는데 본인만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정신적 질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건강 염려증이나 어느 정도 우울증을 갖고 계시거나. 그러면 그 환자분한테 마음 문제다, 네. 어떤 정신적 질환 문제다 라고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죠. 제가 마스크를 벗고 향기로워 이렇게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치된 정량적 지표를 보여주고 정상적인 기준치, 정상적이지 않은 기준치, 본인의 기준치를 보여주고 숫자로 설명하는 게 제일 합당하겠죠. 합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냄새가 난다라고 끝까지 매몰되어 있으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적인 치료를 좀 하게 되는데, 이제 치과 약물은 아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시면 되는데,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판정을 받았을 때는 딱 잊어버리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잊어버리시는 경우에는 타과의 약물적인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원장님은 그 입이 아닌 단전에서 올라오는 입냄새와 입에서 나는 입냄새와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그쵸. 저는 그런 직업을 또 가졌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이게 노하우가 좀 생깁니다. 입에서 나는 냄새는 사람에게 하기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음식물 썩은 내가 나요. 그냥 요거는 정말 요상한 냄새가 나요. 요거 정말 신기한 냄새가 나요. 좋은 향인 경우도 있고, 정말 이거는 진짜 시체 썩는 냄새, 막 이런 냄새가 나는, 시체 썩는 거 맡아보진 않았지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넘어오면은 치주염이 심한 경우에도 이런 악취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감별 진단을 할 때는 일단 잇몸이나 이런 치아 상태가 깨끗한 경우인데 이런 썩은 내가 난다, 내과적인 질환. 근데 잇몸이 다 막 엉망진창이고 고름도 나오고 그런 상태면은 일단 이것부터 치료해 놓고 다시 입냄새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진행됐을 때는 입냄새로 오시진 않아요. 아파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감별하기가 좀 쉽겠죠. 여러분 거의 다 이제 치과 의사에 다 가보셨습니다. 이 정도 감별하시면은 명의가 되는 겁니다. 이제 너 이거 내과 가봐야겠는데 한마디 해주고 친구가 갔다 오니까 아이고 영씨가 너무 고맙대.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입냄새 난다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본인이 스스로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쉬운 방법은 본인 손등에 이렇게 침을 살짝 발라보시고 여기 증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냄새를 맡았을 때 좋은 냄새가 아니다 이러면 입냄새가 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게 또 사람이 이 유전자가 코딩이 된 게 본인에 대한 본인의 체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둔하게 돼 있어요. 혀에 이렇게 발라서 증발시킨 다음에 옆에 가서 친구한테 나 향수 샀는데 한번 맡아볼래? 이렇게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이러면은 정답. 이건 어떨까요? 그게 네. 입냄새를 체크하는 방법일까요? 친구를 읽는 방법일까요? 친구는 모르니까 여기다가 우리 할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또 있는데, 요거는 혀를 길게 메롱 한 다음에 혀의 제일 끝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대보는 거죠. 대고 그거를 다시 본인의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그럼 10중 8구 거기서 엄청난 악취가 날 겁니다. 거의 뭐 화장실 냄새보다도 더 많이 날 겁니다. 특히 양치를 안 한 지 좀 오래됐다면요. 이제 그런 냄새가 나는 경우는 입냄새가 난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면 냄새를 이렇게 해서 나 향수. 자, 우리 이제 앞에까지 입냄새의 종류, 원인, 그리고 자가진단법, 향수 활용법, 향수 활용법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입냄새를 예방하는 방법이랑 치료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줘야 이제 제 역할이 끝나는 거겠죠? 아까 나눴던 분류대로 설명을 쭉 해드릴 건데, 입에서 원인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빠르게 병원 가서 확인해보고 질환이 어떤 건지 찾고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금방 넘어가고, 마음에서 온 것도 진단이 이렇게 확정이 됐다, 이때도 빠르게 관련된 과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심리적인 요인이니까 구강 내에 문제는 없다라는 걸 본인이 계속 자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뤄야 될 것은 입에서 나는 냄새겠죠. 입에서 진짜 올라오는 냄새는 사실은 양치만 잘해도 다 해결이 거의 다 됩니다.
양치를 잘한다는 건 무엇일까? 양치를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해주는 것, 그리고 올바른 기구들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식사나 식음을 하시고 나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양치를 해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루에 3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뭘 먹고 나면은 대부분 한 30분 뒤에는 가볍게라도 양치를 해주자, 이런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양치를 올바르게 해도 이 치아 사이사이 틈새는 잘 청소가 안 됩니다. 치아 사이사이 공간이 넓으신 분들은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시고, 그게 좁으신 특히 젊은 친구들은 치실을 잘 써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적어도 자기 전에라든지 이렇게 여유가 좀 있을 때 한 번씩은 꼭 해주시면은 그 치실이나 치간 칫솔 냄새만 맡아도 내가 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양치하는 것들은 따로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일이 있을 테니까 잘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할 거고, 또 방법이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휘발하는 그 증기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입이 항상 촉촉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물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머금어 주시고, 이러면은 입냄새가 좀 덜한데, 다만 이때 콜라를 머금고 있을 거야, 아니면 커피를 머금고 있을 거야. 그때는 당연히 냄새가 안 나지만 콜라나 커피에 들어있는 구취를 유발하는 카페인이라든지 뭐 당 성분들이 결국에는 그것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입을 더 마르게 하고 더 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물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실.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도 치아랑 잇몸 사이 깊은 곳에는 치태나 치석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해주는 건강보험 스케일링 정도 받으시면 되시고,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잇몸 치료까지 나라에서 보험을 해주니까 그거까지 받으셔서 분기별로 관리를 해주시면 구취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아내가 계속 입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런 내과적인 질환, 그리고 본인이 느끼지는 않아요. 본인도 냄새는 없다고. 구강도 깨끗합니다. 뭐예일까요? 아내가 남편을 싫어합니다. 뽀뽀가 하기 싫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작가님이 되게 관심 있어 했던, 왜 관심 있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입냄새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우리 입냄새 난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구취를 가지고도 많은 질환을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구취 하나만으로도 벌써 3개과가 벌써 협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치과에서 검사 받으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저희 치과로 들러주세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미소가 당당해지는 그날까지 공장님과 공장님 팀의 기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